안녕하세요, 미드브라더의 김PD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입니다. 최근에 이제 노트북 시장이 좀 변하면서 큰 디스플레이를 가진 모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화면이 크면 일단 작업 효율이 좋기 때문에 생산적인 작업을 할 때 좀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맥북 프로 라인업 중에서도 좀 더 큰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맥북 프로 16인치를 지금 시점에서 이제 좀 구입해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맥북 프로 이제 16인치는 뭐 로직이라든지 파이널 컷이라든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편집 작업도 하고 컬러 베리에이션도 하고 코딩 작업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좀 잘 맞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영상 보고 워드 작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편집 작업을 좀 간단한 수준에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맥북 에어라는 충분한 대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은 100만원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맥북 프로 좀 구입해도 좋을, 그리고 전작과 달라진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그 점을 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실제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성능의 퍼포먼스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인코딩이라든지 편집 작업할 때 그런 렉이라든지 그런 사용성은 제가 실사용 해본 다음에 사용 후기로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식 키보드에서 가위식 키보드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사용하던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나비식 키보드가 좀 적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키 입력할 때 그 키감이 살짝 얕은 느낌이 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새롭게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가위식 키보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키보드가 적용되었는데, 달라진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눌러보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제 눌러지는 이동 거리가 맥북 에어나 기존에 이제 나비식 키보드를 적용했던 모델과는 달리 좀 깊어졌다 그래야 되나, 길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손가락에 입력할 때 그 느낌이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가이식 키보드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플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을 처음 개봉하고 딱 보는 느낌도 이 키캡이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서 좀 다르고요. 여기 보이는 ESC 키라든지 전원 버튼만 따로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중앙에 이제 터치바가 있는 형태로 좀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전체적인 그 키 배열이나 느낌은 똑같은데, 우측 하단에 있는 이제 이 키 방향키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적인 키보드에 적용되어 있는 역 T자 형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뭐 15.4인치 모델이라든지 13인치 모델이 주던 그 디스플레이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좌우측에 베젤이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이 슬림해짐으로 인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몰입감이 꽤 높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디스플레이 변화로 인한 굉장히 큰 장점인데, 기존에 이제 맥북 사용했던 유저들이라면 진짜 쉽게 맥북의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P3급 색 영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보시면 확실하게 진짜 선명하다, 와 진짜 쨍하다 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진들도 제가 이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인데, 이 안부나 명부의 표현함에 있어서 그냥 막 날아가거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색의 이 표현이라든지 그라데이션의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밝기도 500니트인데 이 정도면은 여행이나 뭐 외부에서 사용할 때, 뭐 카페, 테라스 같은 데서 작업할 때 충분하게 외부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인치 이제 디스플레이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작업 공간의 효율화,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직이라든지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파이널 컷이라든지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타임라인을 확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리고 뭐 트랙수를 눌리기도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사실 트랙수를 눌려놓고 작업을 하거나 뭐 타임라인이 충분하게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작업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분명하게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배터리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배터리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화물로 붙여야 되느냐,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느냐, 그런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100W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작업을 할 때나 뭐 동영상 재생 시 최대 11시간까지 이제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사실 커졌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좀 늘지 않으면 좀 사용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게도 그래서 약간 늘기도 했어요. 근데 배터리 용량이 늘면서 기존의 15.4인치 모델을 사용할 때의 그 사용시간과 전체적인 사용시간의 베이스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충전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충전 어댑터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북 같은 경우는 워낙 잠자기 모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성능적인 이점과 함께 배터리 효율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맥북을 가지고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16인치 이제 맥북 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큰 화면이 주는 매력이 사실 생산성으로만 사용하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넷플릭스 좋아하기도 해서 넷플릭스를 좀 보고 있는데 사운드가 완전하게 좀 달라졌습니다.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풍성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뭐 앞에 뒤에 뭐 입체적으로 옆에서 막 이 사운드들이 들리고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좋아서 넷플릭스를 맥북 프로 16인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맥북 프로 16인치를 이제 영상 보는 용도로 사실 사는 모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영상 보기 위해서 이 모델을 구입하시는 것은 저는 비추하고요. 그럴 분들이라면 맥북 에어라든지 아이패드 프로 구입하시면 굉장히 더 활용도 높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지원하는 그런 돌비 사운드 시스템하고 같이 보시면 영상 보는 재미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성능도 꽤 달라졌죠. 일단 인텔 9세대 CPU가 탑재가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왜 10세대가 탑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탑재되는 이제 10세대 모델들을 보면은 이 프로급의 성능을 좀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검증된 인텔의 10세대 코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9세대 프로급 CPU가 탑재가 되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10세대 모델들은 대부분 저전력 프로세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다음에 10세대가 탑재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적으로 조금 소폭 인상될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물론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새로운 10세대 모델 나오면 그때 구입해야지 하면 또 그때 되면 뭐 막 새로운 루머 나오고 또 다른 변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고려하다 보면 사실 신제품을 언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너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에 적용된 GDDR6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약간 2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픽을 타는 작업들 하실 때는 확실하게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 편에 좀 준비를 할 텐데, 그래픽 작업이 좀 그래픽을 요하는 그런 뭐 컬러 편집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좀 하시는 게 8기가로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 이제 발열적인 부분에서도 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열판 사이즈도 좀 커졌고요. 냉각핀 개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쪽에서 이제 공기 흐름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맥북 프로는 CTO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구매에 맞게 내가 이제 사용하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요 점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실사용 후기로 좀 준비를 할 때
어떤 유저들은 이제 뭐 요런 CTO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가이드는 한번 살짝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실사용 후기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